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가 하나 되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뭐 집에 있는 오래된 물건들을 비워내고 또 묵은 때도 벗겨내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나눔을 하면서 집안 정리를 하던데요. 어떤 출연자를 보니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막 가족끼리 울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물건 비워내기, 집안 정리하기 이런 형태도 실천이 필요하고요.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할 내 복잡한 머릿속을 좀 비워내는 그런 형태의 활동을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요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 저도 중간에 실직을 해서 좀 직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약간 우울함들이 많이 찾아왔었는데 그때 생각 정리 도구인 마인드맵을 통해서 좀 많이 마음의 안정도 찾고 또 나만의 루틴이라고 하죠. 규칙, 일정하게 제가 항상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인드맵으로 작성을 해서 하나하나씩 실천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인드맵을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고 천천히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맵은 나만의 생각을 좀 담아서 쉽게 알아보고 다음번에 봤을 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각 정리 기술, 이런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마인드맵을 작성하실 때는 이런 노트들이 하나 있으시면 좋아요. 노트 보시다시피 선이 없는데요. 이왕이면 마인드맵을 그리실 때는 이런 선 없는 노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제가 중간에 그림, 중심 이미지도 그릴 거고 그 다음에 나무처럼 가지를 이렇게 뻗어 나오게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선 없는 노트를 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는 걸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크기는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도 좋고요. 또는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종합장 정도의 크기의 노트도 괜찮아요. 그런 노트를 이용해서 하루하루 여기다가 마인드맵을 작성하시고 내가 작성한 내용들을 실천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주시면 내가 하루하루 조금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잘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차근차근 마인드맵을 어떻게 그리는지 쉬운 설명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장 첫 번째, 종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종이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A4 용지보다는 묶여져 있는, 이렇게 묶음의 형태로 묶어져 있는 종이를 이용하시는 게 나의 기억들을 나중에 되돌아보거나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스케치북에다가 그림 내용을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스케치북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종이가 있잖아요. 종이는 이렇게 넓게 가로로 펼쳐가지고 그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빈 종이 그리고 볼펜 그리고 이런 색연필을 준비하시면 좋아요. 색연필은 우리가 마인드맵을 그렸을 때 각각의 가지마다 색깔을 칠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색을 입혀주면 내가 다 마인드맵을 그리고 봤을 때 한눈에 이 내용들이 눈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계시는 아이들의 색연필을 이용하셔도 좋고 이렇게 깎아서 사용하는 이런 색연필들을 이용해서 가지에 색깔을 칠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준비물은 이제 다 됐죠. 여기에 하나 더 사인펜도 가지고 계시면 이것도 추가해서 한번 사용을 해 주시고요. 그럼 어떤 내용을 내가 마인드맵을 그려야 될지 먼저 정해야 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오늘 저는 그냥 오늘의 할 일, 나의 스케줄, 나의 계획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마인드맵에서 첫 번째는 가운데, 중간에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조금 어려운 말로 중심 이미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제 거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중심 이미지가 보이실 거예요. 저는 여기에다가 시계 모양으로 해서 24라는 글자를 쓰고 간략하게 색칠을 해 주었습니다.
마인드맵에서 중앙 이미지가 하는 역할은 내가 다른 여러 개의 가지를 그릴 때 계속 머릿속에 중심 이미지를 생각하고 계셔야지만이 아 맞아 오늘의 주제가 내가 뭐구나 라는 걸 내가 알면서 가지를 뻗어 나가시기에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 이미지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좋고 나는 시간이 없거나 또는 바쁠 때 그럴 때는 중심 이미지 대신에 글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중심 이미지를 대신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덧붙여 드린다면 중간에 내가 이런 그림 대신에 글자를 쓰실 때는 조금 더 두껍게 그리고 입체감 있는 글자를 이용해 가지고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심 이미지를 다 그리셨으면 이제 우리가 이걸 하나의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마인드맵이라는 건 영국의 교육학자 토니 부잔이라는 분이 이걸 이제 재창 만들어내시고 널리 알리신 분인데 우리가 어떤 일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할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중심 이미지를 작성하시고 중간에서 뻗어가는 형태, 우리가 방사형이라고 하죠. 방사형의 형태처럼 뻗어가는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제 거 도화지를 보시면 초록색, 분홍색, 빨간색, 보라색, 주황색에 이걸 우리가 주가지라고 합니다. 내가 오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인드맵을 그렸을 때 어떤 걸 내가 주가지로 써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는데요. 많은 고민도 좋지만 저는 그냥 간략하게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형태의 주가지를 여기다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아침에 밖을 나갔을 때 꼭 챙겨야 될 것들이 뭔지 내가 준비물, 가져가야 될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그걸 하나의 또 주가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내가 빠뜨리지 않고 체크나 확인을 해야 될 내용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주가지로 잡아서 주가지가 저는 총 5개인데요. 마인드맵을 그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주가지는 뭐 적게는 3개, 그리고 많게는 뭐 6개, 7개까지도 잡으실 수 있는데 이게 많이 뻗어 나갈수록 또 공간이 부족하고 내용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뭐 5개에서 많이 하신다면 7개까지 그 정도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지를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가지 위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주가지는 중심에서 뻗어나오는 가지이기 때문에 저희 나무 생각하시면 아시다시피 조금 더 굵게 진하게 그려주시면 좋고요. 이 주가지에서 뻗어나가는 내용들은 조금 더 가늘게 그려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린 이 마인드맵을 보시더라도 다 가지 위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쓴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맵은 가지 위에다가 이왕이면 조금 핵심 단어, 우리가 키워드라고 하죠. 꼭 필요한 단어를 여기다가 써서 내가 한눈에 봤을 때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작성해 주시는 게 하나의 중요한 팁입니다. 그래서 주가지, 아침에 내가 뭘 할 건지 또는 점심에 뭘 할 건지, 저녁에 뭘 할 건지, 그리고 아침에 내가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위에다가 부가지라는 부분에 적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주가지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부가지도 이렇게 똑같이 빨간색으로 제가 가지의 색깔을 적어줬고요. 여기도 보이시죠? 주가지의 색깔과 부가지의 색깔, 이왕이면 글자의 색깔도 통일감 있게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게 마인드맵을 나중에 내가 한눈에 봤을 때 쉽게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할 일을 마인드맵으로 작성을 하시고 화면 끝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체크박스, 조그만한 사각형을 그렸을 거예요. 아, 내가 아침에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을 내가 할 때마다 V자로 체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기 전이라든지 저녁쯤 됐을 때 오늘 실천한 내용과 실천하지 못한 내용들을 눈으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계속 기억하고 이걸 내일은 내가 꼭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고 담아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인드맵을 다 작성하시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처음에 작성을 해놓고 보시면 이거 뭐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엉성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가지별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까처럼 내가 중심 단어를 잘 썼는지, 또 한눈에 봤을 때 오늘 작성하셨던 내용들이 오늘의 일과가 눈에 잘 들어오는지 그렇게 확인하셔서 한눈에 잘 이해가 된다면 잘 작성을 하신 겁니다. 요즘 복잡한 머릿속들을 잘 정리해주는 그런 기술로 마인드맵을 작성하셔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신다면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저녁이 됐을 때 뭘 생각하고 있는지 또 잘 기억을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유명한 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좀 생각하고 나만의 마인드맵을 작성해서 체크해 나가시면서 복잡한 머릿속의 생각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정리 한번 해볼까요? 마인드맵을 그리실 때 가장 먼저 하실 거 첫 번째, 중심 이미지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내가 그리기가 어렵다라고 할 때는 글자를 조금 더 두껍게 그려서 눈에 확 들어오게 그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할 거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주가지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중심에서 뻗어나가니까 주가지는 이왕이면 조금 더 두껍고 굵게 그려주시면 좋고요. 주가지에서 또다시 뻗어나가는 우리가 부가지라고 하죠. 부가지는 약간 가늘게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글자는 항상 가지 위에다가 적어주시고 긴 문장보다는 짧은 글자, 단어로 적어주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하루 일과를 작성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